네, 안녕하십니까. 이슈톡톡 임창규입니다. 오늘은 뉴욕 한인회 제27대 회장을 지내신 김석주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전직 회장으로서 이번 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아시겠지만 나 자신도 옛날에 2001년도에 그 선거를 겪었는데 그때는 네. 참 치열했어요. 네. 세 사람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어중비중할 정도로 대단한 그 밑바닥으로 심각한 그런 루머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아주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분 출마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꽤 능력이 대단하시고 또 실력도 있으시고 그렇죠. 또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인데 예. 주변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큽니다. 맞습니다. 내 자신이 보기에도 두 분 다 사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특히 그 김광석 후보 같은 분은 사실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KCS라는 그 봉사 단체로서 네. 또 정부 기금도 많이 받아내고 또 그래서 동포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그 강진영 이 젊은 네. 사람 진강 이렇게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강진영이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김광석 후보는 제가 안지 오래됐지만 진강 후보는 사실 오래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아무리 길어봐야 지금부터 한 2달 미만이 될 정도로 최근인데, 근데 그 사람 젊은 사람을 만나면서 깜짝 놀란 일이 많았어요. 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그 추진력이나 진행한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젊은 사람의 능력도 제가 보면서 아, 이런 사람도 한 회장 할 수 있겠구나. 또 네. 김광석 후보와 이게 두 비교했을 때 그래서 한번 잘 비교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사실 지금 있는 선거지만 이미 치러졌어야 되는 선거죠.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한 후보가 자격을 박탈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죠. 또 한인 사회에 또 여론에 힘입어서 다시 부활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역대 회장님들 간에도 불협화음이 아주 많이 있었죠. 갈라졌고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는데요. 예, 불미스럽지만 진짜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가만히 내부에 들어가서 나 자신도 역대 회장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서로 각자 인간이니까 특성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후원하는 그런 후보가 따로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네. 처음에 저 자신은 어떤 후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을 후원하고 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 사람들을 후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 와중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한인 회장 선거에 개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것도 바로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 사람 네. 후보의 특성 때문에. 네. 후보자의 어떤 특정한 지지 그런 것들이 좀 우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좀 아무래도 구도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역대 회장님들의 입장도 많이 좀 바뀌신 것 같고. 좀 바뀌었다 그럴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 전직 회장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전직 회장은 가능하면 선거에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네. 나서지도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 회장이 하고 있는 일에도 관여하지 않는 게 제 기본 생각이고 아마 전직 다른 회장님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전을 하고 거기서 그 선거에 대한 그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동안에 지금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몇 가지 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한 후보가 그 두 후보가 나왔는데 한 후보는 그 해칙이 맞든 틀리든 좋든 나쁘든 그건 나중 문제고 네. 현재 무려 1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끌어온 그 해칙에 따라서 두 후보가 신청 서류를 냈는데 한 사람은 통과됐고 한 사람은 탈락했단 말입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 그런데 내용이 그 뉴욕 한인회 2년간 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이 그렇죠. 네. 그렇죠. 바로 거기서 제가 가장 그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것이 바로 그 2년 경력 조항이라는 거. 그게 그 처음에는 회칙을 바꿔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리고 그 무슨 주간지가 그런 글을 또 비슷하게 썼고. 그래서 저도 그걸 보다 보니까 물론 문맥이나 이런 게 좀 엉터리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 좀 모함을 하는 그 모함성 기사 같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제가 눈길을 끈 것은 2년 조항이라는 걸 넣어서 이 사람을 탈락을 시키려 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2년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그 두 후보 그리고 또 우리 한인회 회칙 그 담당자 다 읽어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은 그거는 한 18년 전에 만들어졌고 네. 그때부터 내려온 것인데 요번에 그 선거를 하면서 그 주간지에서 그 한인 내부에 무슨 그 뭐 A 모 B 모 내부 고발자가 뭐 말하기를 하면서 마치 현 회장단에서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걸 새로 만드는 것 같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네. 저도 사실은 속았으니까.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뭐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모 후보가 소속돼 있던 그 단체도 단체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7년간 봉직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그 단체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처음 듣는 소리인데. 예, 그게 이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마치 불이익한 조항처럼 네. 모든 한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어떤 여론이 좀 호도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오해를 갖는 동포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그게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걸 보고 야 이거 진짜 그 왜 이런 걸 만들었는가 하고 생각했는데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 한인회라는 것을 한인회 내막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더 그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좀 수긍 가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한인회 이 회칙이 틀렸고 한인회 선거가 틀렸다 하고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을 보니까 여기서는 좀 저는 깜짝 놀라고 그래서 하여튼 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좀 바꿔서 그 어떤 모 후보가 예. 뉴욕 한인회에 봉사를 하겠다 하면서 뉴욕 한인회를 보통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비영리 기관으로 어떤 그런 기능을 만들겠다. 뭐 직원을 고용하고 많은 수의 직원을 고용해서 이 어떤 한인 사회의 어떤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나서는 봉사 기관을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한 공약을 내세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네. 최근에 와서 그 공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실제로 그 한 후보는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느끼고 알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서로 한인회 관련해 대화가 있었던 그 기록을 보니까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한인회를 통해서 한인회를 이용해서 정부 기금을 많이 받아낼 수가 있으니까 정부 기금을 받아서 한인회의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기금으로 한인회를 운영하겠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KCS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것을 한인회에 주입시키겠다. 이런 공약도 받고 그런 그 시도를 요번에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제 임기 전에 이세종 회장이 있을 적에 그때도 한번 시도한 것을 제가 봤어요. 네네. 신문 기사에 보니까. 네. 물론 그게 아마 1999년인지 2000년도입니다. 그 시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일 날 뻔한 일도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한국일보하고 몇 군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요번에 또 그것을 시도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좋아요. 그것도 좋은 뜻으로 하는 거니까 뭐 뜻은 나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한인회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지만 한인회라는 것은 어떤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동포 전체를 융합해서 우리가 파워를 갖고 이 주류 사회와 대항하는 그 리더십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종차별 문제나 어떤 소수민족 차별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를 못 찾을 때
어떤 공격을 당할 때, 타민족으로부터 공격당할 적에 그때는 우리 개개 단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인회라는 이 밀집된 이 단체로 해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우리 한인회가 미국 정부로부터나 한국 정부로부터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그거는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한인회에서는 지금까지 어디 기금을 받거나 우리 정부나 어디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단지 우리 자체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한인회 자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기금이 많이 형성되고 또 우리가 큰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그 소득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우리 차세대 이 사람들이 그 펀드레이서나 몇 가지 하는 걸 보니까 그 기금 모금의 액수가 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 정도로 많아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그 코비 사건 났을 적에 기금 모금도 보셨죠. 거의 150여만 불을 모았죠. 네네. 펀드 매칭 펀드로 해서 매칭 펀드로 해서 150만 불을 75만 불, 한인사회에 70만 나눠줬죠. 다 나눠주고 했죠. 네, 네. 그다음에 자체 내에 그 펀드레이저를 할 적에도 보면은 뭐 45만 불, 48만 불씩 이렇게 큰 기금이 모여주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젊은이들이 그 구조가 전부 다 뭐 CEO 무슨 회사의 뭐 간부급 그다음에 뭐 변호사, 검사, 판사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 젊은이들이 발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지는 돈이 자신의 주머니가 아니라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 사회가 또 그런 힘으로 그렇죠. 미국 사회나 미국 정부도 사실은 그런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돈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KCS나 제가 말이 좀 많은데 네. 또 KCS나 또 우리 그 데이케어 같은 이런 단체에서는 그분들은 정부의 돈을 최대한을 뽑아내서 그걸로 그 우리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음식 프로그램이나 무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소도 넓은 데가 많고 여러 군데서 지금은 뉴저지까지 그 확장시켜서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한인회는 그거와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뉴욕 한인회가 봉사단체로 바뀌면은 역대 회장님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봉사단체라뇨. 만약에 그렇게 봉사기관으로 탈바꿈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뉴욕 한인회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체성이 바뀐다고 할 때 역대 회장님들이 가셔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그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옛날 내 고향이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서 발전한 상을 보면서 여기가 내가 자랐던 동네고 네. 학교였었어. 아무도 기억은 못하지만요. 그렇게 네. 되진 않을까요? 뭐 이건 여담입니다. 예, 좋아요. 뭐 저도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드네요.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까? 네. 우리 한인회에 우리는 역대장단 모임도 그렇고 우리 한인회 그 이사회나 한인회에서 어떤 추진하는 일 할 적에 우리는 어떤 정치력 신장 또 차세대 키워주는 거 우리 정치력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네네. 그리고 차세대 정치인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세대를 많이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한테 거꾸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봉사단체로 바꾼다면은 글쎄요, 우리가 음식이나 무슨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물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회장님도 나오셔서 봉사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야겠죠. 지금까지 그래야죠. 예. 이렇게 긴 세월 한인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니까요. 예. 그러나 의미는 좀 다르겠죠. 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켜본 바로는 단 한 분도 어떤 네. 자리에 나오는 분, 어떤 이익단체든 정치적 단체든 시민봉사단체든 차세대를 키워야 되고 미래를 지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한인 1세대들이 미래를 위해서 미래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선거에서 보인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두 후보의 말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조금 그 말들은 차세대 이야기도 하고 정치력, 신장 이런 이야기도 비슷하게 하는데 그 출발점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한쪽은 정부의 어떤 기금을 이용하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우리 봉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차세대 후원 기준이고 그게 조금 어긋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그쪽 부분에서도 그 차세대를 키우는 것이 말이 됩니다. 정치력도 세울 수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진짜 그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한인회의 정치력으로 우리가 한인회가 기금을 받지 않으려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 소속이 되어버리면요. 네. 정부에 돈을 받게 되면 그 받는 만큼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 후세들이나 어떤 그 누구를 밀어주려고 그러면은 그건 한계점이 있어요. 제한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면으로 보면은 우리 차세대를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방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큰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서 이 차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한 후보는 이 법률적인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한 후보는 이제 그 봉사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법률적인 거나 이런 쪽으로 하는 젊은 세대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치력을 더 강력하게 갖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법률적인 사람들이 정치 성향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해온 일을 보면은 또 실제로 그 안에서 정치인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리고 미국 정치인 중에서도 그 법조인이 정치인이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2세대 차세대를 우리가 키우려면은 좀 더 법률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 그쪽으로 왕성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담으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김석주 회장께서는 나이 40에 어디에 계셨나요? 그때가 그 가장 의욕적이고 추진하는 데는 가장 강력했던 때가 아닌가. 조금 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고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할 때마다 그 생각하고 이런 게 지금은 뭘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 앞뒤 재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한 세월 다 갑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을 많이 할수록 실수가 많아요. 네. 잘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더 실수가 적을 것 같은데. 근데 40대 그러니까 35세에서 한 40세 45세까지는 그때 머리가 더 좋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치고 나가고 하면서 제가 큰 실수도 적었고 일하는데 그 가장 활기차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세대 관련해서 또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선거전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차세대와 관계하고 또 오래된 사람들과도 관계하고 하다 보니까 차세대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이도 지금 40대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우리 올드 에이지 멤버들하고 접근하려고 오는 것 같은데 네. 그 접근하는 거를 우리가 거꾸로 막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그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을 하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 대화가 문제고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생각도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면서 너희들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 이 젊은 세대는 우리와 접근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듣는 분도 아마 자녀들 잘 살펴보세요. 사실은 그 젊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언어 소통도 안 되고 생각도 다르니까 우리는 옛날식으로 전달하려고 그러고 그 젊은이들은 젊은 세대의 생각으로 접목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 것뿐이시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접근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접근하려 했던 게 맞았고 그 사람들이 해온 일이 그 젊은 세대들이 해온 것이 우리보다 사실 훨씬 더 발전적이었다는 거. 그건 실제로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데리고 있는 자녀들 잘 보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뭐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도 이루고 많은 것을 키워왔지만 우리가 해왔던 것과 다르게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그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자세히 옆에서 보다가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참 많아요. 정말 우리를 우습게 봤던 젊은 애들이 CEO가 되질 않나, 어디 가서 판사를 되질 않나. 옛날에 우리 구멍가게 하면서 키운 애들 아닙니까? 네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고요. 한 회사의 CEO가 되고요. 뭐 저희 딸도 대단한 직위를 갖고 있어요. 한 회사의 익스큐티브 디렉터로 돼 있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자랑이 아니라 실제 자랑하셔도 됩니다. 예, 이런 것은 저 자신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걸 저만 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동포들도 자녀분들을 잘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우습게 봤고 걔들이 한국말 못한다고 우리가 낄낄거리면서 웃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캐그니 한인회를 옛날에는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지금 외국 사람들 젊은 사람 만나보면요. 캐그니 하면 I know 캐그니. 뉴욕 한인회는 못 알아들어도 캐그니는 다 알아들어요. 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송하지만 70대, 80대 우리 여기는 뉴욕 한인회, 뭐 대한인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한인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혹시나 막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굉장히 염려스럽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 직접 나서서 그 젊은이들을 다 감싸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밀어주고 나가야지 우리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키워왔습니까? 우리 자신이 꺼안고 가려고 키워왔습니까? 우리 후세에 물려주려고 해왔던 것인데 이걸 물려주지 못하고 간다면 우리는 큰 실망을 할 것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말씀. 특정 후보를 더 지지하시는 느낌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 한인 사회가 늘 외쳐왔듯이 맞습니다. 미래를 위한 어떤 발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로 듣겠습니다. 우리 미래는 우리 한인의 미래는 대단합니다. 네. 우리 한국도 대단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한 3, 40년 동안에 세계 9위권으로 들었다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 최대 도시 미국에서 미국 안에서도 월스트리트 그 정계 그다음에 그 법원 어디를 가도요. 한인 변호사가 3,000명이 넘는 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요. 네. 우리 그 진강이 3,000명을 갖고 있는 그 변호사협회 회장이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큰 파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잘 지켜서 진짜 꽃을 피우게 해줘야지 그 한인회에서 진짜 우리가 물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전문가들 정부 돈을 잘 받아내는 그런 전문가들이니까 잘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정치력으로 우리 한인회를 키워서 이 지구상에서 지금도 제일 큰 한인회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근데 이 한인회를 진짜 세계에서 대단한 한인회로 키워서 한인의 위상을 미국 안에서 키워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석주 회장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두 분의 후보자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글쎄요, 두 후보님이 워낙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지금 우리 동포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인데 한 가지 두 분 다 똑같이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그와 마찬가지의 말인데 뭐냐 하면은 앞으로 누가 되시든 간에 한인 회장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어떤 금전적인 것을 얻어온다는 다시 말해서 거기서 기급 돈을 받아낸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긴 세월이지만 그렇게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모기지도 없고 완전히 부자가 됐으니까 당당하지만 긴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에서도 돈을 한 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인회는 미국 안에 우리 한인을 대표할 수가 있고 또 정치력으로나 또 어떤 인종적으로 Korean American, Korean Asian 이 안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정치력을 키울 수 있고 우리 후세들을 정계에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당을 우리 한인에게 특별히 잘하는 어떤 정치인을 우리가 후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금을 받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야 우리가 그 후보를 후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차기 한인 회장은 지난번에도 옛날 한인 회장도 그랬었지만 우리 앞으로 나올 두 분 회장은
절대적으로 어떤 정부나 어떤 그 나라에서 돈을 받는 거 이런 것은 지양해주고 기웃거리지 말자. 그리고 자신감 있게 우리가 후손을 키울 수 있게 한인 회장으로서 우리 한인 전체의 결집에만 신경 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주시고 또 우리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또 뉴욕 한인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뉴욕 한인의 전 회장 김석주 회장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